안녕하세요. 황순이의 수업 중 딴 얘기 황순이입니다. 네, 오늘 또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음악교육과 재학 중인 선생님이신데 멀리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와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시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과에 다니고 있고요. 작곡으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럼 전공은 음악교육이라고 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음악교육학이 제 전공입니다. 아, 음악교육학. 일반 음대에서는 뭐 성악 전공이다, 작곡 전공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거랑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전공 실기의 깊이가 다릅니다. 일반 음대의 경우는 전문 작곡과 전문 성악가를 위해 전공 실기가 있는 반면 우리 학과는 졸업 연주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공 실기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전공 실기의 비중보다 음악 교육학 혹은 그 외의 교과 교육에 관한 내용이 더 비중이 깊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지금 몇 학년이세요? 2학년입니다. 네, 그 작곡을 하시는데 그 음악교육과 학생들은 다른 어떤 실기나 다른 전공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나요? 네, 음악교육과에는 그 입시를 칠 때 작곡이나 성악이나 피아노 등 여러 가지 전공으로 나누어서 입시를 보는데요. 저는 그 중에 작곡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네. 그럼 음악교육과 학생들이 어쨌든 주로 본인 실기 또 다르고 임용해서 뭘 어떻게 할지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전공, 음악교육과에서는 전공을 이런 것들을 배운다라는 것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음악교육학이 가장 주요된 교과고요. 그리고 음대에서 배우는 내용들 각 분야들을 조금씩 다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피아노도 배우고 작곡도 조금 배우고 국악도 배우고 성악도 배우는 등 음악의 전반적인 분야를 다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 음악대학에서 교직이수를 하는 거랑 사실 음악교육과가 전국에 많이 없죠, 그렇죠? 네, 음악교육과가 많이 없는데 음악대학에서 교직이수하는 거랑 음악교육과에서 다 하는 거랑 어차피 선생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똑같겠지만 과정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대학교에서의 교육 목표가 다릅니다. 음대는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음악인을 양성하는 곳이고 음악교육과는 음악교사 혹은 음악교육학자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교육학과에서의 전공 수업은 모든 것이 교육에 맞춰져 있습니다. 성악을 배우더라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초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는 등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제 음대에서도 교직이수를 하면은 음악교육론도 이제 다루고 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배우는 건 같다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그러면? 그 이외의 과정들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루는 전공 같은 걸 말씀드린 건데요. 예를 들면 음대에도 음악이론이란 과목이 있고 음악교육과에도 음악이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음대에서의 음악이론은 음악인을 위한 음악이론이고 음악교육과의 음악이론은 음악 이론을 가르칠 사람들을 위한 그런 페다고지도 포함된 음악 이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들이 특히 그쪽으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수학 교수님, 이게 대학마다, 학과마다 조금씩 분위기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수학교육과 이제 교수님들이 사실 수학교육 전공자도 있지만 수학 전공자가 더 많거든요. 아마 네. 음악교육과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예비 수학교사로서를 염두에 두고 이제 가르치시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여러 군데 얘기를 해보면 그냥 수학 교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많이 좀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학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다니고 있는 교원대는 교육에 초점을 맞춰진 사범대만을 모아놓은 그런 학교입니다. 물론 초등과도 있지만 모든 것이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끼리도 모이면 주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아예 학교 교육과정 자체가 교육에 치중되어 편성되어 있는 만큼 교직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최고의 대학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교육학 복수 전공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는 뭐 고등학생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학은 모든 사범대생들이 다 배우는데 또 교육학과라는 게 있고 그 교육학과에서 다루는 전공 교육학을 복수 전공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계기가 좀 궁금한데 요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교원대학교는 복수전공 제도가 상당히 잘 돼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부터 나는 다른 과목을 복수전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고, 시간표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다른 과목들은 복수 전공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사유에서 맨 처음 교육학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들어보니까 이 교육학이란 내용 자체가 저에게 상당히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학생과 그리고 선생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내용이나 각각의 심리 상태를 보는 내용 등 이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익혀놓았을 때 나중에 교직에 나와서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지금 복수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학과가 있죠? 교원대도 그냥 일반 교육학과가.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활동들이 몇 가지 좀 인상적인 게 있어요. 학교 홍보대사, 요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대학교에서 홍보대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이것도 하면서 어떤 걸 느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대학교에서 홍보대사는 기본적으로 학교 홍보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하면서 느낀 거는, 물론 저한테는 크게 자리가 많이 있진 않았습니다. 그 홍보대사의 네. 직책이. 이제 뭐 과정 적용 있으시겠죠? 네, 그냥 그 인력풀을 만들고 그 중에 차출을 하는 그런 형태라 많이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면서 느낀 것은 남 앞에 서는 게 정말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것이 네.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를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저랑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대본 없이 하는 거고 일부러 이제 질문지를 드리면 너무 또 인위적이 되니까 그냥 저랑 처음 뵙고 이게 하는 건데 그래도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홍보대사가 뭐 중고등학생한테 홍보를 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대학 홍보도 있고 학과 소개 이런 것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교 홍보대사랑 그리고 입학 상담단이 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네네. 주로 입학 상담단 쪽에서는 고등학생들의 초점을 맞춘 반면 학교 홍보대사에는 그 외에 대외 활동이나 뭐 예를 들면 신문 기사나 혹은 동영상 등 그쪽에 치중되어서 업무를 합니다. 네. 혹시 이제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을 직접 만나거나 뭐 요즘 온라인 상황도 많았겠지만 온라인 포함해서 만났을 때 혹시 좀 학과를 소개하거나 대학교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좀 인상적으로 남았던 기억이나 장면, 뭐 에피소드 혹시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학과를 소개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고등학생을 본 건 아니지만 네. 가장 인상 깊었던 거를 말씀드리자면 그 활동인 것 같습니다. 학과를 설명하면서 보니까 내가 이 학과를 어떤 마음으로 들어왔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음악교육과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음악 교사를 양성하는 곳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도 음악 교육학을 배우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왔기에 그 영상에서 음악 교육학과 그리고 교사 양성 둘 다 배울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설명을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범대가 사실 고등학생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게 수학을 예를 들면은 고등학교 수학을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는 줄 아는데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전공 수학, 전공 음악을 배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공 음악을 배우는 거랑 또 음악을 어떻게 가르칠까를 배우는 거는 또 이제 일반 음대와 다른 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THC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프로그램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프로그램은 우리 학교에서 밀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예비교사의 생활지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상담을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THC라는 이름의 뜻은 티처, 그리고 힐러, 카운셀러라는 단어들의 약자를 따서 만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수료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학생들과 상담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제가 사범대 다니면서 많이 갈증을 느꼈던 부분의 하나는 사실 이제 학생을 만나는 경험이 가만히 있으면은 사실 4학년이 돼서야 교사님 때나 생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냥 전공 공부하고
교과교육학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 책상 앞에서만 우리가 교사 되는 거를 준비하게 되는데 학생들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이 학생들을 만났을 때 아까 나 자신을 알아간다 이게 좀 저는 인상적인 문구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이 그래도 교원대라서 그런지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무로 이게 참여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선택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를 또 이렇게 하셨네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프로그램 운영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가서 교수님이랑 또 다른 특강을 듣는 건가요? 아니면 학생들과 뭐 가상의 상담을 하거나 뭐 이런 건가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가장 그 초급, 중급 그리고 고급 단계가 있는데요. 초급 단계에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집단 상담과 그리고 주제별 교육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집단 상담에서는 그 집단원들과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스스로를 공개하는 것을 배우고요. 주제별 교육에서는 학교 사례별 케이스를 다루면서 어떻게 상담을 진행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이후 중급, 고급 단계에서는 실제로 학생들을 만나며 멘토링을 하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혹시 좀 다뤘던 주제 중에 기억에 남는 거 하나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자살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만큼 무거운 사례도 없을 뿐더러 준비를 안 하고 그 상황을 마주쳤을 때 네네네.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아서 그쵸. 네, 이 기회를 통해 배운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사실 청소년 자살률이 높죠. 사실 높은데 학교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교사들이 많이 취약하죠. 사실 이게 너무 낯설고 어렵고 어떻게 보면 일반 교사가 다루기엔 좀 전문성의 영역이 또 있죠. 상담 교사로서의 또 전문적인 도움도 필요하고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이제 사범대생 때부터 이렇게 생각해 하신다는 게 저는 좀 뭐 제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대견한 느낌이 좀 드네요. 혹시 그 주제에 대해서 다룰 때 혹시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논의나 뭐 찬반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학생들끼리 의견 주고받거나 또 뭐 자살에 대해서 또 교수님이 어떠한 얘기를 하셨거나 뭐 혹시 생각나는 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짧은 조그만 포인트도 괜찮아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발견이겠죠. 발견.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들의 삶에 다가가야 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기억대로 말씀을 드린 거라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발견. 근데 사실 학교에서 저도 느끼지만 그 발견이라는 거를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내 수업과 내 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 의도적으로 발견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그걸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런 프로그램이 사실 뭐 되게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이렇게 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조금 교원대는 확실히 좀 다르구나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에 실기 강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시게 된 건지. 우연찮게 학교 그 공지 독방에서 실기 강사 자격증 프로그램 모집을 보아서 그거에 지원해서 그리고 현재 중학교에서 실기 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중학교에서 자유기제 수업을 뭐 시수를 맡고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거예요? 줄리하프라는 미니 하프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큰 하프가 아니라 이만한 작은 크기의 하프입니다. 그 하프를 학생들과 함께 연주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걸 애들이 그 수업을 선택한 건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실기 수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또 이 실기 수업은 어떻게 보면은 또 일반 교과 교사 말고도 이런 예체능 분야의 선생님들이 많이 또 고민이 되는 영역인데 이게 또 이론 교육이랑 실기 교육이 또 많이 또 차이가 있잖아요. 또 다른 점 네. 고려해야 될 게 많은데 실기 교육을 해보시니까 어떤 뭐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그 하기 전이랑. 일단 대학에서 그냥 강의를 듣고 받아 적고 이 정도 수준의 공부로는 학생들의 어떤
호기심을 채워줄 수 없다는 걸 느낀 게 첫 번째였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왜 박에 맞춰서 연주해야 되는지를 질문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냥 저희는 입시 때부터 그래야 한다라고 자연스럽게 세뇌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질문을 던지지 않았는데요. 당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학생들은 이런 측면에서도 질문을 할 수 있겠구나. 정말 교사가 된다는 것은 이런 거에 지혜롭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냥 음악이론 책을 외우면서 그냥 박에 맞게 연주해야 된다. 4분의 4는 뭐다. 이렇게만 공부를 해왔구나를 느꼈습니다. 그 박이라는 게 박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되게 약간 저도 충격받은 질문이네요. 왜 맞춰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또 실기 상황에서 겪는 것들을 미리 또 경험하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학교에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학교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그러면은 혹시 선생님이 하고 계신 거 말고도 혹시 학교에서 조금 특별하게 다른 학교에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혹시 학교에서 좀 특별하게 운영하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이나 특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교원대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금전적인 부분입니다. 2년 동안 기숙사 의무 입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모두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인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룸메이트도 배정을 하는데 일부러 탑과 그리고 타 지역 사람들과 교류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나중에 현장에 나갔을 때 더욱 다양한 학생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또 학생들이 사실 교원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일 망설이는 부분이 아마 어떤 지리적인 요건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는 대학가가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상권이 열악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4학년 때 임용을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기숙학원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할 게 공부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요소가 사실 이게 대학에서 되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 진짜 교사가 되는 것 자체에 되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저도 사실은 옛날에 고등학생 때 면접 보러 갔었거든요. 면접 보러 가서 이제 그때 되게 신기했던 게 그때 당시에는 숙박까지 했어요. 숙박하고 이틀에 걸쳐서 이제 면접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날 저녁에 이제 학과 선배들이 거기 파닭이 유명하죠. 앞에. 네, 맞습니다. 네, 파닭 아직도 유명하네요. 그때 그것도 사주시고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때 짧게 느낀 것만으로도 아 여기서는 진짜 이 기숙생활하고 이 교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끼리 정말 다양한 교과 교육이 있잖아요. 네, 아마 한국에서 서울에서 대한민국에 제일 많겠죠 아마? 네 아마 거의 이제 모든 교과 교육과가 다 거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제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좋은 프로그램 하에서 또 교수님들도 또 임용과 관련되신 분들도 많을 거고 아마 그런 분위기를 저도 이틀 동안 많이 체감을 했던 것 같아요. 잠깐 본 거밖에 없었지만. 네.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또 지금 이제 예정 중에 있으신 게 그 학관, 사관 예비 후보생 이게 ROTC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요것도 사실 사범대생 입장에서 조금 저는 부담스러운 선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통 임용고시가 이제 예비 졸업자 그러니까 4학년 때부터 볼 수 있는데 이 RT는 의무 복무를 이제 졸업 이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가장 베스트는 임용고시를 붓고 복무를 하는 건데 사실 그게 또 쉽지가 않죠. 그런 측면에서 부담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 선택의 고민의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일단 처음 시작은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ROTC 출신이셨는데 그냥 그 선생님들의 생각이나 어떤 태도가 너무 멋졌던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ROTC는 정말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고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그들을 통솔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는 교사 전문성에도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여 지원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ROTC는 이제 장교가 되는 거니까 병사가 아니라 장교가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 병사들을 또 통솔하고 지휘하는 역할까지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또 사실 뭐 군대 내에서의 교사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종의 그런 비슷한 역할이 있을 거라서 그런 측면에서 좀 경험을 유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임용고시랑 이제 뒤에서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용고시를 4학년 때 볼 수 있으니까 이 의무 복무 기간이랑 순서가 좀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그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려가 없으세요?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ROTC는 인관 종합평가라는 걸 따로 치러야 됩니다. 4학년 때 이것도 핫불이 갈리는 시험인 만큼 준비를 따로 해야 되는데요. 그 점에서 임용이랑 같이 준비한다는 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사범대생들과는 조금은 다른 것이 임용에 크게 의미를 두진 않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런 선택이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교대에서는 그 RT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요즘은 또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는데 경쟁률이 올라서 이제 과거에는 사실 뭐 거의 1대1, 2대1 정도의 경쟁률이었을 때는 그 교대에서 RT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또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제 임용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뜻이 없기 때문에 임용고시 시험에 대해서는 뜻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 그걸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는 조금 더 뒤에서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임용고시랑 진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사범대생이 교수님이나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질문 너 임용고시 볼 거냐, 어떻게 공부할 거냐, 뭐 언제부터 공부할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질문들. 그래서 임용고시를 지금 안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생각하게 된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냥 탁 선택한 건 아닐 거고. 이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일단은 안 보진 않을 거고 보긴 네, 보긴 보겠죠. 네. 보긴 봐야죠. 다들 보는데 네네. 혹시 모르잖아요 또. 네. 일단은 제가 수험 생활에 조금 지쳐 있는 게 큽니다. 아무래도 교원대 오기까지 입시 생활이 좀 있었던 만큼 그렇게 다시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교사뿐만 아니라 음악 교육학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공부하고자 진학한 뜻이 큽니다. 그래서 임용고시를 보긴 보겠으나 큰 뜻은 두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다가도 전공 공부하면서 마음이 다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임용에 대한 생각은 이제 1학년 때랑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다 다르거든요. 이렇게 생각했다가 접었다가 다시 했다가 뭐 포기했다가 뭐 아무튼 이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물론 그게 유지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현재로서는 생각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졸업 이후에 좀 대학원이나 이런 걸 생각하시는 건가요? 뭐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네, 크게 본다면 대학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뭐 기간제라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교육의 현장을 체험할 기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교육만이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어디선가 교육을 행할 다른 방법을 찾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립이나 뭐 사립이 이제 또 위탁 시험으로 어떻게 전면될지는 모르겠으나 사립도 있고 뭐 기간제 교사도 있고 또 일반 공교육 이외에 다른 루트도 많이 있죠. 뭐 사교뿐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 또 음악 쪽은 프리랜서로 또 할 곳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할 곳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진로가 있을 텐데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범대생들이 그런 고민 제일 많이 하죠. 임용을 봐야 되나. 또 사실 저도 임용고시를 저도 보긴 봤으나 사실 그리고 대학교 때도 전공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사실 임용고시에 대한 본격적인 공부를 진정성 있는 공부는 하지 않았거든요. 저도 이게 물론 교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어떤 관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뭔가 시험을 위한 공부라는 거에 있어서 저도 동기부여가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전공을 잘 하는 게 뭐 전공 수학이랑 교과 교육론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좋은 교사가 되는데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게 가성비라고 해야 되나? 효율성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동기부여가 저도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게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고 임용고시를 무조건 합격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도 사실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임용고시는 뭐 지금으로선 크게 아직은 뜻이 없으신 것 같지만 그래도 좀 궁금한 게 이게 실기 과목을 나중에 임고에서는 어떻게 다루는지 이게 전공만 하진 않을 것 같은 이론만 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실기 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임용에는 1차랑 2차가 있는데 그 중에 음악에서 1차는 주로 이론 관련된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차에서 이제 수업 시험과 더불어 뭐 가창이나 피아노나 아니면 범주범창 등 실기와 관련된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선택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이제 음악 교사로서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다 하는 건가요? 네, 전부 해야 됩니다. 그 교육청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시되는 그쵸. 과제들을 모두 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마다 사실 이제 1, 2차, 특히 2차가 좀 세밀하게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럼 음악 교사로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을 몇 개 딱 짚어주시면 그게 뭘까요? 저는 이제 작곡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럼 작곡은 전문인데 뭐 음악 연주나 뭐 성악이나 이런 거는 얼마나 잘하실까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음악 교사를 한다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기초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지. 네, 일단 시험 과제 관련돼서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범주범창, 양악 범주범창이랑 그리고 국악 범주범창, 그러니까 장구 치면서 노래하는 그런 창을 하는 그런 과제가 있고요. 그 외에도 청음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는 음을 듣고 받아 적는 그런 과목입니다. 또한 많이 보이는 게 시창입니다. 음을 보고 그대로 읽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네. 그게 왠지 저희 뭐 예술가 하면은 뭔가 약간 천재의 영역?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막 이제 음악가들이 막 생각나고 그런데 그게 어떤 천부적인 게 좀 많이 영향이 큰가요? 네, 영향이 사실 큽니다. 네. 방금 네. 말씀드린 청음이라는 과목은 정말 타고난 학생들은 쉽게 할 수 있는 반면 조금 귀가 잘 안 들리는 음이 잘 안 들리는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 뭐라고 하죠? 음 잘 파악하시는 것들을 뭐라고 하죠? 그게? 절대음감. 네, 절대음감. 네. 네. 그런 게 어느 정도 영향은 또 있나 보네요. 근데 네. 또 그것도 이제 노력으로 극복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 사범대 그런 게 없더라도 이제 사범대 생활하고 노력하면서 또 이제 재능을 키워나갈 수 있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악 분야는 또 이제 음악 교육과도 많이 없고 아무래도 전체적인 TO가 다른 교과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좀 정보를 구하는 것도 어디서 많이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해요. 음악 임용과 관련해서 고등학생이나 아니면 이제 음악 교육과나 음악 교직을 하시는 분들이 정보를 찾으려고 한다면 어떤 루트가 제일 좋을까요? 보편적이고. 일단 저는 아직 2학년이라 2학년의 관점에서 네네네. 말씀드리자면 저는 주로 교수님이나 그리고 학과 선배들한테 정보를 많이 얻었고요. 또 다른 경로로는 아마 그 사설 인강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름 뭐 출제곡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그거 참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학과 선배님들이나 교수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사실 말 걸기 어려운 존재들이지만 사실 그거를 정말 무릅쓰고 저는 정보를 구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보가 잘 되어 있는 만큼 계획도 어떤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고 공부의 방향도 잡히기 때문에 저런 그런 정보 수집이 특히 저학년 때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미래의 얘기를 좀 몇 가지만 해보자면요. 앞으로 졸업 이후에 그러면 원래는 이게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게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나요? 요 질문이었거든요. 뭐 그 질문에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답을 하셔도 좋고요. 또 더 좀 이제 크게 질문을 드리자면 어떤 삶을 살고 싶나?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 이런 관점으로 질문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꿈을 물었을 때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하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저의 대답은 약간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사람이 되자였습니다. 물론 그 수단이 교직일 수도 있고 또는 학문일 수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냐라는 질문에는 학생들을 버리지 않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 사례랑도 제 경험이랑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네, 학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고요. 또한 무작정 외우게 하지 않는, 그냥 이해하게 하는, 흐름에 따라 들어올 수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많은 연구와 많은 공부와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대학원도 어떻게 보면 그 중에 한 과정이고요. 네, 버리지 않는다. 사실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버려지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사실 교실에서 교사가 긴장을 놓으면 사실 정말 학생 입장에서 버려진다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정말 한 명 한 명 신경 쓰고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그런 선생님이 되신다고 하니까 또 네, 제가 또 많이 또 배우게 되네요. 또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계기라고 해야 되나? 좀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게 된 계기? 어떤 좀 삶의 배경도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들려주실 얘기가 있을까요? 이것만으로 거의 30분이 넘게 나오기 때문에 아, 네. 일단 짧게만 네, 얘기를 네.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 중학교 때 사춘기 겪고 한참 방황스러울 그런 시절에 음악을 통해서 그때 그 시절을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일을 바탕으로 음악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믿게 되었고, 그걸 더 많은 학생들과 저랑 비슷한 경험을 했던 학생들과 나누고 싶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네. 되게 깔끔하게 잘 얘기하셨네요. 30분짜리를. 저도 많은 학생들이 교사를 꿈꾸게 된 계기의 출발점이 이거인 것 같아요. 또 좋은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경험을 받았고, 그걸 통해서 인생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수학을 되게 못했는데 어떤 선생님에 의해서 이제 공부라는 걸 시작하게 되고 그랬는데,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았나. 특히 저는 음악에서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제 남중남고에서 정말 그냥 그 이론은 이론 딱 시험 보고, 가창 딱 시험 보고, 정말 그 티피컬한 그런 형태로 했는데, 사실 음악만큼 또 저희를 또 즐겁게 할 만한 게 없는데, 수학은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교실에서 즐겁게 하는 게. 저는 체육 시간 같은 거를 보면은 애들이 웃는 모습을 수업 중에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이 음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선한 영향력을 또 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악 교육과나 혹은 음악 교사, 또 음악 분야를 생각하고 있는 뭐 고등학생이나 아니면 이제 막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정말 쉽지 않은 길입니다. 수능이라는 입시를 치고 또 다른 입시를 한 번 더 쳐야 되거든요. 그저 편하게 살려고 공무원이 되자고 이쪽으로 오는 것은 정말 나중에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사를 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일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 학생들에게, 특히 발달 단계에서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 시기가. 그 시기의 학생들에게 정말 크게 박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이 학과를 오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 교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더 하고 싶은 얘기나 생각나는 거 있을까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또 인상 깊게 느껴지는 부분은 이게 또 사범대 저학년일 때랑 고학년일 때랑, 그리고 이제 신임 교사일 때랑 또 경력이 쌓일 때 교사랑 점점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사범대 1, 2학년 때에 어떤 생각을 했었는가, 그거를 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육의 본질,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게 일이 되는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왜 교사를 하고 싶게 되었나 이런 걸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되게 이제 교원대에서 사실 지금 이게 서울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되게 바쁘고 귀한 시간일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른 기회로 또 좋은 만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황순이의 수업 중 딴 얘기, 음악교육과 선생님을 모시고 얘기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